안녕하세요. 방구석 문화재 답사입니다. 오늘은 경주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경주는 천년 신라의 수도로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경주의 어떤 문화재를 살펴볼 건가요? 맞아요.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 신라가 경주의 작은 나라로부터 삼국을 통일하며 이후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천년의 시간 동안 신라의 수도였지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김유신 장군의 묘를 찾아왔습니다. 김유신 장군이요? 김유신 장군은 한국 사람이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김유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김유신 장군은 신라 장군으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진 사람이잖아요. 김유신 장군은 원래 가야 사람고요.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영왕의 자손이지요. 가야 사람, 그것도 가야왕의 후손이 어떻게 신라의 장군이 되었지? 신라는 금관가야를 점령하는데 신라는 점령한 나라의 왕족들을 귀족으로 받아들였어. 구영왕은 이때 신라의 귀족이 되지. 그래서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도 장군이구나?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인 김무력 장군이 백제 성왕을 전사시켰잖아. 맞아. 결국 금관가야의 후손들은 대대로 백제 멸망에 중심적인 활약을 하게 된 거야. 설명을 계속 해볼게요. 김유신은 김춘추와 친하게 지냈는데요. 김춘추가 훗날 나제동맹을 성사시키고 백제를 멸망시킨 뒤 삼국 통일에 초석을 쌓은 태종무열왕이 됩니다. 김유신 장군이 백제의 마지막 충신인 계백과 결전을 벌였던 황산발 전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신라와 당나라가 협공을 했고 이때 김유신 장군의 신라군과 계백 장군의 백제군이 격돌해서 결국 김유신의 신라군이 승리했지요. 계백 장군의 패배 이후 김유신 장군의 백제군과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김유신 장군은 백제의 멸망 이후에도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삼국통일을 보기 전에 세상을 뜨지만 무열왕인 김춘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문무왕을 끝까지 돕지요. 좋은 설명이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김유신 묘를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흑무문입니다. 김유신이 흑무대왕이었기 때문이지요. 흑무대왕이요? 김유신 장군이 왕이 된 적은 없지 않나요? 맞아요. 김유신 장군이 왕이 된 적은 없지요. 다만 그의 공적이 매우 컸기에 신라 흥덕왕 10년에 흑무대왕으로 추몽되었어요. 정식 이름은 순충 장렬 흑무대왕입니다. 살아있을 때 왕이 된 적은 없지만 돌아가신 후 왕의 지위에 오른 겁니다. 그럼 이제 흑무문을 지나 김유신 장군의 묘로 가볼게요. 김유신 장군 묘로 가는 길을 이렇게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답니다. 이제 슬슬 김유신 묘가 보이네요. 그럼 김유신 묘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김유신 묘는 같은 시대의 왕릉급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죽은 뒤 왕으로 모셔졌기에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삼국통일 전 무덤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호석과 돌란간도 만들어져 있어요. 무덤 안쪽의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돌이 호석 바깥쪽 난간처럼 만들어진 것이 돌란간입니다. 호석에는 12지신상도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의 돌이 호석, 바깥쪽 돌이 돌란간이군요. 그리고 호석에는 12지신들이 새겨져 있고요. 12지신들이 각자 무기를 들고 있는데 용맹한 모습이네요. 역시 신라 최고의 장군이뇨다워요. 맞아요. 김유신 장군묘 이후에도 12지신을 호석에 새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2지신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은 김유신 장군묘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그만큼 신라인들에게는 김유신 장군이 특별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유신 장군은 삼국의 통일을 이끈 주역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이지요. 오늘은 김유신 장군의 묘에 와봤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곳에 와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김유신 장군을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